그러면서 이분들은 물론 과거가 무조건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우리가 거기에 떠나와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자면 과거에 틀렸다는 것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존 키딩 선생님이 그 교탁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그 뜨거운 열정,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결코 권위적이거나 강요하지 않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요즘 우리 체육계가 그 빙상계나 심석희 선수의 빙상계나 다른 체육계에서 지금 다시 미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건 왜일까요? 뭔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았던 위의 권위의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폭력과 그리고 권위의식에 얼룩진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현재는 무조건 야단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고 나한테 무릎 꿇게 하는 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0살 이전의 어린이, 내 자식도 10살 이전에 야단치고 또 폭력을 가하고 강압하고 부모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 시절까지는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10살 이후부터 자아가 완전히 형성돼서 부모로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자아가 형성되면 그 이후부터는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란 자기에게 강요하고 자기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려서 아이의 대화를 들어주지 않고 아이의 대화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했다면 아이가 성장해서 아이와 대화하려는 생각을 아예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야.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하고는 말해봤자야. 그거는 엄마 시대의 얘기야. 라고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열고 자식에게 마음을 열고 자식의 의사를 경청할 때 그리고 내 후배가 있다면 내 후배에게 경청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물론 제 위에 선배들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한 1, 2년 정도 되니까 와, 이런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다 견뎌내고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셨을까? 저분들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 30년, 3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저를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제 윗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그분들께 업무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지금 저의 시선은 저희 윗분들보다는 저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를 많이 가르치는 말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희 직원들 중에도 굉장히 입이 무거운 친구가 있고요. 또 제가 무슨 일을 선생님 이렇게 하실래요?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굉장히 틀린 경우가 있잖아요. 잘 모르고 지시하는 경우나 잘 모르고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에도 첫 마디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첫 대답은 무조건 네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생각해 봤더니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걸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다음에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참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담, 자기 부서에 그 전담가가 얘기했을 때 저는 실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가장 편하신 대로 실무부에서 결정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돕겠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지시하는 것만 하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일단 이 사람의 지시에도 한 템포 쉬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이 부서에서는 자기 생각에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자기 의사를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참 커집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굳이 화를 내지 않고 또 자기가 불만을 가지 않고서라도 밑에 사람이라고 무조건 무시하거나 그 말을 무슨 지혜가 없다거나 생각하지 말고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청해서 참 나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괜찮은 생각이네, 정말 그런 얘기를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의사 제 얘기를 들려주면 그 밑에 사람들이 가지는, 밑에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엄마나 그 선배, 상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의견을 내었을 때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해 봐주네? 이렇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네? 그래서 본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생각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자신들의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진로 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많이 하고요. 더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와의 관계, 아주 소소한 교우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시시콜콜 종알종알 아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제 경험, 제가 느꼈던 저의 친구들과의 관계, 저의 형제들과의 관계, 제가 직장에서 느꼈던 직장 사람들과의 그런 직장 내 문화 분위기 관계, 이런 거를 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나 어른으로 생각하면서 동등하게 제 얘기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쌓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나 그 서로에 대한 인생의 그 고민, 또 그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무조건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가르치려고만 들고 윗사람이라고 해서 그 나의 주장만, 내 의견만 강요한다면 우리는 배울 것도 많이 놓치고 또 이 변해가는 사회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그 SNS나 새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4차 산업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저희보다 배우는 속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훨씬 빠르고 저희가 배워야 될 것 투성이입니다. 결코 이게 옛날처럼 유교 사상에 젖어서 그 나이로 배움을 강요한다든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것이 다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만큼 지금 맞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제일 막강하던 공룡들이 멸종된 이유를 아시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해가는 옛날 그 원시
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 그분들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것들은 참 못쓰겠다고, 요즘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변해가는 우리와는 다른, 틀린 게 아니고 정말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 마인드를 열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다면 어린 사람들한테도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배울 것도 많고 즐겁고 또 속상한 일도 적을 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항상 대우받아야 되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하는 게 늘 못마땅하고 또 서운하기만 할 텐데 그 젊은 사람들 또 내 자식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배울 걸로 가득 차 있고 또 더불어서 또 내가 젊다는 착각도 하게 되면서 늙는 것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한탄하고 있지만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지식하고 편협적이고 나이든 꼰대라는 그 중년, 노년의 어른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도 지금 어차피 어른이 처음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마음을 내가 상대방이 이 나이에 있던 어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면서 그 죽은 시인이 사회처럼 젊은이들과 통하는 그런 멋진 중년, 멋진 부모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존 키팅 선생님이 그 교탁위에 써서 했던 말이 있네요. 내가 왜 이 위에 섰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위에 건 이유는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은 무척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는다면 얘네도 한번 해봐.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봐야 해. 바보 같아도 시도를 해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산 밑에서 산을 바라보는 것과 산 속에 들어가서 산을 보는 것, 또 산 위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것과 또 숲 속을 보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벌써 30년이 훌쩍 된 명작이지만 아직도 내 가슴 속에 울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작은 가르침이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돼서 여기에 나왔던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그런 대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요.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또 이런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명화를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기회에 저도 이 눈물 글썽이면서 가슴 떨리는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될 거고요. 어떤 누구라도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이이건 숲이건 시간이건 책이건 어떤 것도 나의 스승으로 삼을 때 내 인생이 모두 배움의 끝이고 배우지 않는 한순간이 없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누구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어떤 상황이 나의 스승이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또 내가 속상했던, 힘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힘든 사람대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들이 결국에 다 감사하는 시간들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자양분으로 살고 그 시간들이 결코 떼이지 않겠죠. 죽은 시인의 사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